청소부 딸 주제에 내 아들과 결혼을 해? 이 정도는 감사히 받아들여. 화려한 웨딩홀에서 시어머니가 신부의 뺨을 때리며 던진 충격적인 말입니다. 200명의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신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신부의 아버지 강태석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타올랐죠. 과연 평범한 사업가로 알려진 강태석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딸을 모욕한 사돈 집안에게 어떤 복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청소부 주제에 내 아들과 결혼을 해? 이 따귀쯤은 감사히 받아들여. 위선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웨딩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200명의 하객들이 일제히 숨을 멈췄죠. 신부 할인의 하얀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너 같은 집안 출신이 우리 아들과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되니? 위선희가 다시 한번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할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떨어졌지만 그녀는 꾹 참고 고개를 숙였죠. 웨딩홀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벌어지는 이 광경은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축복받아야 할 순간에 모욕을 당하고 있는 신부의 모습이 안타까웠거든요.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오늘은 우리 결혼식인데요. 신랑 우진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위선희는 아들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너는 입 다물어. 이건 어른들 문제야.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우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평소 어머니의 권위에 눌려 살아온 그에게는 반박할 용기가 없었죠. 하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혀를 찼죠. 결혼식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저기 신부 아버지 보세요.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맞아요. 딸이 저렇게 당하는데 어떤 심정일까요? 저런 시어머니를 만나다니 신부가 불쌍해요.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강태석은 주먹을 꽉 쥔 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30년간 힘들게 키운 딸이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거든요. 할인이 아버지를 향해 작은 고개짓을 했습니다. 참아달라는 신호였죠. 강태석은 딸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었죠.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참을게요. 오늘만 넘기면 되니까요. 할인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강태석의 마음속에는 이미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죠. 평생을 밑바닥에서 기어올라온 그에게는 특별한 힘이 있었거든요. 위선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신부를 굴복시키고 자신의 위상을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만족해했습니다. 앞으로도 분수를 알고 살아야 할 거야. 우리 집안에 민폐 끼치지 말고 조용히 살라고. 네, 어머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할인이 고개를 더욱 깊숙이 숙였습니다. 그 순간 강태석의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죠. 평생 아껴 키운 딸이 이런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죽음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결혼식은 그렇게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하객들은 계속 수군거렸고 신부는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죠. 신랑 우진조차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신부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네요. 하지만 말하는 사람의 표정도 어색하기만 했죠. 네,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축하 인사들이 오갔지만 분위기는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앞서 일어난 일을 떠올리며 불편해했거든요. 결혼식 촬영을 담당한 사진사도 당황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강태석은 딸의 결혼식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 속에는 차가운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불타고 있었거든요. 결혼식이 끝나고 할인이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눈가에는 아직도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죠.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체면을 구겨뜨려서. 태석은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아버지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위선희와 우진그룹에 대한 철저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숨겨온 자신의 진짜 능력을 발휘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강태석은 홀로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우진그룹 관련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죠. 컴퓨터 화면에는 우진그룹의 홈페이지가 떠 있었습니다. 위선희, 너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딸을 건드렸구나. 그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평생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강태석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거든요. 바로 기업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오늘 내가 내 딸에게 한 모욕은 절대 잊지 않겠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강태석은 컴퓨터를 켜고 우진그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죠. 오랜만에 사용하는 기업 분석 프로그램들이 하나씩 실행됐습니다. 결혼식에서 시작된 굴욕의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클 것이었습니다. 위선희는 아직 자신이 어떤 존재를 건드렸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단순한 청소부 출신의 장인어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강태석은 컴퓨터를 껐습니다. 이미 우진그룹의 기본적인 재무 구조는 파악했거든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은 회사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강태석은 새벽 2시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우진그룹의 각종 자료들이 떠 있었죠.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관계사 현황까지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겉만 번지르르 하군. 속을 들여다보니 문제투성이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 기업 재무 분석 전문가로 일했던 그의 눈에는 우진그룹의 문제점들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일반인들은 절대 알 수 없는 미묘한 신호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강태석의 과거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사업가였지만 실제로는 대기업들도 두려워하는 재무조사 전문가였죠. 그의 진짜 이력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20대 시절 청소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밑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잠들 때 공부하고 남들이 놀 때 일했죠. 회계사 자격증을 시작으로 각종 금융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CPA, 세무사, 감정평가사까지 금융 분야의 모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그 노력의 결과로 국내 최대 규모의 회계법인에 입사할 수 있었죠. 거기서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기업의 숨겨진 문제점을 찾아내는 능력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회계 감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복잡하고 민감한 사건들을 맡게 됐죠. 대기업의 분식 회계를 밝혀내고 정치권과 연결된 비자금을 추적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기업이 강태석의 분석으로 무너졌습니다. 분식 회계를 하던 중견기업, 비자금을 조성하던 대기업, 탈세를 일삼던 재벌그룹까지 모두 그의 손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죠. 그의 별명은 기업 킬러였습니다. 당시 재계에서는 강태석의 이름만 나와도 긴장했습니다. 그가 조사에 착수한다는 소문만 돌아도 주가가 폭락하곤 했거든요. 그만큼 그의 분석 능력은 정확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석은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딸 할인이 태어나면서 평범한 삶을 선택했거든요.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전향해서 조용히 살아왔죠. 딸에게는 절대 아버지의 과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버지로 살고 싶어. 할인이가 나를 무서워하면 안 되니까. 강태석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죠. 그런 그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든 건 바로 위선이었습니다. 딸아, 아버지가 누군지 이제 보여줄 시간이 왔구나. 강태석이 딸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사진 속 할인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실제 결혼식에서는 눈물만 흘렸죠. 다음 날 아침 강태석은 오랜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년 넘게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민수야, 나야. 강태석. 오랜만이지? 상대방은 강태석의 목소리를 듣고 놀란 듯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형, 정말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설마 다시 그 일을? 김민수는 현재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습니다. 예전에 강태석과 함께 여러 기업 분석 작업을 했던 동료였죠. 강태석의 능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해. 우진그룹이라고 들어봤나? 우진그룹요? 중견기업인데 요즘 승승장구하고 있죠. 건설, 유통, 제조업까지 다양하게 사업하고 있고요. 왜요? 분석해봐야 할 것 같아. 김민수는 강태석의 말에 긴장했습니다. 그가 다시 기업 분석에 나선다는 건 어떤 기업이든 위험하다는 뜻이었거든요. 형이 움직인다는 건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혹시 개인적인 일인가요? 내 딸을 건드렸어. 그 한마디로 김민수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강태석이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강태석을 화나게 만든 상대방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자료를 모아보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세요. 고맙다. 옛날처럼 철저하게 해줘. 강태석은 다른 옛 동료들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금융 전문가들이 모두 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죠. 과거 함께 일하며 쌓은 신뢰와 의리가 있었거든요. 30년간 쌓아온 인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우진그룹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거미줄처럼 연결된 네트워크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강태석은 홀로 우진그룹의 재무제표를 분석했습니다. 겉으로는 건전해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부분들이 보였죠. 현금 흐름이 이상해. 매출은 늘어나는데 실제 현금이 부족하다고. 이건 명백히 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야. 그의 경험으로는 이런 패턴이 나타날 때 대부분 비자금이나 분식 회계가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영업 활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현금 흐름이었거든요. 자세히 봐야겠군. 틀림없이 숨겨둔 게 있을 거야. 강태석은 밤새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위선이는 아직 자신이 어떤 존재를 건드렸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청소부 집안의 사돈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곧 그녀는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새벽 3시 강태석의 눈이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우진그룹의 해외 송금 내역을 추적하고 있었죠. 복잡하게 얽혀있는 해외 거래 구조를 하나씩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상하네. 화면에 나타난 숫자가 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로 추정되는 해외 법인으로 80억 원이 송금되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복잡한 경유지를 거쳐서 말이죠. 일반적인 사업 거래라면 이렇게 복잡한 경로를 거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명백히 자금을 숨기기 위한 수법이었죠. 강태석은 이런 패턴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역시 그렇군. 내 예상이 틀리지 않았어.
강태석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간의 경험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우진그룹에는 분명 숨겨진 비자금이 있었습니다. 그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를 추적하고 자금의 흐름을 하나하나 따라갔죠. 마치 실타래를 푸는 것처럼 복잡한 구조를 해체해 나갔습니다. 케이맨제도 버진아일랜드, 싱가포르까지 자금이 여러 나라를 거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구조를 만든 이유는 단 하나였죠. 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벽 4시가 되자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진그룹은 표면적으로는 건전한 기업이었지만 실제로는 각종 불법 자금이 오가는 통로였거든요. 협력업체에서 받은 리베이트, 세금 포탈을 위한 가짜 거래, 심지어 정치권 로비 자금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 기업에서 이렇게 다양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었죠. 위선이, 네가 내 딸의 뺨을 친 순간 네 집안은 끝났다. 강태석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우진그룹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거든요. 검찰 수사는 물론이고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동시에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석은 김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죠. 민수야, 자료 정리됐어. 오늘 오후에 만날 수 있나? 네, 형. 그런데 혹시 뭔가 나왔나요?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데요. 80억 정도의 비자금이 확인됐어.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 김민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80억이라는 건 중견 기업에게는 치명적인 금액이었거든요. 더군다나 강태석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으니 실제 규모는 그보다 훨씬 클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후 3시에 형 사무실로 갈게요. 혹시 제가 준비해야 할 게 있나요? 변호사 입장에서 조언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자료를 준비해뒀어. 와서 보고 판단해줘. 그 시각 우진그룹에서는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위선이는 며느리를 제대로 교육시켰다며 만족해하고 있었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랑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소부 딸이 앞으로는 함부로 나대지 못할 거야. 결혼식에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놨거든. 위선이가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치 큰일이라도 해낸 것처럼 우쭐해하고 있었죠. 역시 처음이 중요해. 확실하게 선을 그어놔야 나중에 편하거든. 시어머니가 강해야 집안이 바로 서는 법이야. 맞아. 요즘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어서 말이야. 친구들도 위선희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위선희가 건드린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말입니다. 오후 3시 김민수가 강태석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우진그룹 관련해서 수집한 기본 자료들이었습니다. 형, 이거 정말 심각하네요. 김민수가 강태석이 정리한 자료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이런 방대한 자료를 정리한 것이 놀라웠죠. 해외 페이퍼 컴퍼니만 12개, 비자금 규모는 최소 200억은 넘을 것 같습니다. 강태석이 자료를 꼼꼼히 설명하며 보여줬습니다. 김민수가 수집한 정보와 자신이 분석한 내용이 완벽하게 일치했죠. 이 정도면 검찰 수사는 물론이고 국세청 세무조사도 동시에 들어갈 수 있겠어. 네, 그리고 이건 더 충격적인데요. 김민수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정치인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들이었죠. 정치권 로비 자금으로 추정되는 돈이 매년 수십억씩 나가고 있어요. 이건 정말 큰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강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문제였거든요.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서 정치권까지 연결된 거대한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좋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30년 만에 다시 칼을 빼는 거야. 그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딸을 모욕한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 온 것이죠. 우진그룹의 임직원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거대한 폭풍이 그들을 휩쓸 것이었거든요. 강태석이라는 이름의 태풍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태석은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해서 우진그룹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죠.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짜인 네트워크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연락을 받은 건 옛 동료 박 회계사였습니다. 현재 중견 회계법인의 대표로 있으면서도 강태석과의 의리를 잊지 않고 있었죠. 태석아, 정말 오랜만이다. 무슨 일로 연락했나? 형, 우진그룹 알아? 혹시 접촉해 본 적 있어? 우진그룹? 아, 그 회사. 몇 년 전에 세무조사 한 번 받았는데 별 문제 없이 넘어갔어. 그때 우리 법인에서 자문했거든. 그때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어. 박 회계사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 년 전 일이지만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보니 해외 거래 부분에서 좀 이상했는데 용역비 명목으로 나간 돈이 실제 용역 내용과 맞지 않더라고. 근데 왜 갑자기?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할게. 혹시 그때 자료 남아있나? 당연히 있지. 모든 세무조사 자료는 법정 보존 기간 동안 보관하거든.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날 저녁 박 회계사는 강태석에게 우진그룹의 세무조사 자료를 건네줬습니다. 두꺼운 파일 속에는 당시 검토했던 모든 내용이 들어있었죠. 이거 봐. 해외 용역비 명목으로 나간 돈이 너무 많아. 실제 용역 내용과 맞지 않거든. 당시에도 의심스러웠는데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넘어갔어. 강태석이 자료를 살펴보니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가짜 거래의 흔적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거든요. 역시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군. 고마워, 형. 큰 도움이 됐어. 다음 날 강태석은 우진그룹과 거래했던 협력업체 대표를 만났습니다. 김민수가 연결해준 사람이었죠.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사장님, 우진그룹과 거래하면서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협력업체 대표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고름이 터지듯 쌓여있던 불만이 터져나왔죠. 힘든 점이요? 한두 개가 아니죠. 계약 단가는 계속 후려치고 대금 지급은 맨날 늦고 말로는 상생한다면서 실제로는 우리를 쥐어짜기만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계약할 때는 분명히 한 가격이었는데 중간에 일방적으로 단가를 깎으라고 통보해요. 거절하면 다른 업체로 바꾼다고 협박하고요. 혹시 증거가 될 만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써먹을 줄 알고 다 모아놨어요. 협력업체 대표는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우진그룹의 갑질 행위를 증명하는 각종 자료들이 들어있었죠. 계약서와 실제 지급 내역이 다른 것, 일방적인 단가이나 통보서, 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항해 공문까지 모든 게 있었습니다. 심지어 통화 녹음까지 있었죠. 이 정도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감이네요. 맞아요. 근데 우리 같은 작은 업체가 대기업 상대로 어떻게 해요? 그냥 참고 사는 거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요. 강태석은 협력업체 대표의 말에 분노했습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우진그룹의 행태가 더욱 가증스러웠거든요. 사장님, 이제는 참지 마세요. 제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제보자가 나타났습니다. 우진그룹 경리부에서 일했던 전직 직원이었죠. 김민수의 지인을 통해 연결된 사람이었습니다. 실장님, 저 김경리입니다. 5년 전에 우진그룹에서 일했었는데요. 아, 그래요. 무슨 일로 연락하셨나요? 우진그룹 관련해서 조사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어서요.
김경리는 조심스럽게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죠. 이 안에 비자금 관련 자료들이 들어있어요. 제가 퇴사할 때 몰래 복사해둔 거예요. 왜 그런 걸 보관하고 계셨나요? 언젠가는 써먹을 날이 올 줄 알았거든요. 그 회사가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하는지 아니까요. 양심에 찔려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USB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가짜 영수증으로 처리된 수십억 원의 지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해외 거래 내역, 정치인들에게 전달된 후원금 명세까지 모든 게 다 있었죠. 이거 진짜예요? 조작된 건 아니고. 네, 제가 직접 처리했던 건들이에요. 당시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증거로 남겨뒀던 거예요. 경리부장이 시키는 대로 가짜 서류를 만들고 허위 계상을 해야 했거든요. 강태석은 김경리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내부 고발자의 증언과 자료는 무엇보다 중요했거든요.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혹시 더 아시는 분 있으면 연결해 주세요. 네,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몇 명 더 있어요.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연락해 볼게요. 일주일 만에 강태석의 책상에는 우진그룹의 비리를 증명하는 수많은 자료들이 쌓였습니다. 비자금 조성, 탈세, 협력업체 갑질, 정치권 로비까지 모든 범죄 행위가 낱낱이 드러났죠. 이 정도면 충분해.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어디서든 수사할 수 있을 만큼의 증거가 모였어. 강태석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우진그룹을 완전히 무너뜨릴 준비가 끝났거든요. 위선희는 아직도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될 것이었죠. 강태석이 단순한 장인어른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하리는 신혼집에서 남편 우진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결혼식에서 일어난 일이 마음에 걸렸죠. 그런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할인이 전화를 받자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위선희의 목소리였죠. 며느리 맞지? 나 위선희야.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너희 아버지가 우리 회사 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있다며? 뭔가 조사하고 다닌다던데? 할인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조사한다는 건지 전혀 몰랐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아버지가 뭘 하셨다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하지 마. 내 아버지가 우리 회사 조사하고 다닌다는 거 다 알고 있어. 이것저것 캐고 다니면서 말이야. 위선희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평소의 고상한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거친 목소리였죠. 아버지한테 그만두라고 전해라. 안 그러면 너희 신혼은 지옥이 될 거야.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어머님, 아버지가 뭘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위선희는 대답 대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리는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봤죠. 갑작스러운 협박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새파래졌네. 우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가 회사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만두라고 전화라면서 협박까지 하시고. 우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도 최근 어머니가 예민해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회사에서도 뭔가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아마 오해일 거야. 장인어른이 뭘 하시겠어. 평범한 프랜차이즈 사업자신데. 하지만 우진의 말과 달리 위선희의 협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할인에게 연속으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밤 할인에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노골적이었죠.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인 협박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희 남편 회사에서 잘릴 줄 알아. 내가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 어머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한테 얘기해 볼게요.
정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래, 확실하게 말해도 우리를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너희 신혼생활이 얼마나 비참해질지 각오하라고 전해. 위선이는 이번에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리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바라봤죠.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님이 계속 이런 식으로 협박하시면. 우진도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성격을 잘 아는 그로서는 이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리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견딜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 저 할인이에요. 응, 딸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혹시 무슨 일 있었어? 어머님이 아버지가 회사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위협 전화를 하세요. 그만두지 않으면 저희 신혼이 지옥이 될 거라고. 강태석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위선이가 직접 딸을 협박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또 뭐라고 했는데? 저희 신혼이 지옥이 될 거라고 하시고 남편이 회사에서 잘릴 거라고 협박하세요. 아버지, 정말 뭔가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순간 강태석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딸을 한 번 모욕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직접 협박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알겠다.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처리할게. 아버지, 그냥 그만두세요. 저는 괜찮아요. 참을 수 있어요. 할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됐거든요.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내가 참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강태석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딸아, 아버지가 누군지 이제 보여줄 때가 됐구나. 더 이상 내가 고통받게 하지 않겠어. 아버지,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기만 해. 아버지가 모든 걸 해결할 테니까. 앞으로는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전화를 끊고 강태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위선이가 딸을 직접 위협했다는 건 선전포고나 다름없었거든요. 이제 모든 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민수야, 나야. 계획을 앞당겨야겠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김민수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형?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데요. 위선이가 내 딸을 직접 협박하기 시작했어. 신혼이 지옥이 될 거라면서 위협 전화까지 하고 있어.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알겠습니다. 모든 자료 정리해서 내일 검찰에 제출하죠. 준비는 다 끝났으니까요. 검찰뿐만 아니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언론까지 동시에 움직여. 한 번에 끝장내버리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죠. 강태석은 딸의 눈물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위선이는 자신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곧 깨닫게 될 것이었죠. 그 시각 위선이는 친구들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협박한 일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었죠. 그 청소부 영감이 감히 우리를 건드려? 웃기고 있네. 며느리한테 확실하게 경고해줬어. 맞아. 분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확실하게 선을 그어놔야 해. 친구들도 위선이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위선이가 건드린 상대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말입니다. 위선이의 오만함은 곧 산산조각이 날 것이었습니다. 강태석의 사무실은 전쟁을 준비하는 작전실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우진그룹의 비리를 증명하는 수백 장의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각종 증거 서류들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쌓여 있었습니다. 민수야, 검찰 쪽 준비는 어떻게 됐나? 김민수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죠. 완벽합니다, 형. 경제범죄 전담부 검사님이 직접 검토하신다고 하더군요.
이 정도 증거면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좋아. 국세청 쪽은 박 회계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미 세무조사 준비가 끝났다고 합니다. 탈세 규모만 200억이 넘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강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인맥이 빛을 발하고 있었거든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언론 쪽도 준비됐나? 네, 경제 전문 기자 3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특종 준비 완료된 상태예요. 방송 3사와 주요 일간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민수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수사라면 언론의 관심도 클 것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강태석은 모든 관련자들을 불러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에는 김민수, 박 회계사, 협력업체 대표, 전직 직원 김경리까지 모두 모였죠. 자, 이제 마지막 확인해보자. 검찰 제출용 자료부터 보자. 김민수가 정리된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방대한 양의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비자금 조성 관련 증거 150페이지, 탈세 관련 증거 200페이지, 정치권 로비 관련 증거 100페이지입니다. 모든 증거의 출처와 신빙성을 명시했고요. 박 회계사도 자료를 꺼냈습니다. 세무 전문가답게 완벽한 자료를 준비했죠. 세무조사용 자료는 총 300페이지, 해외 페이퍼 컴퍼니 관련 자료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세 회피를 위한 복잡한 해외 거래 구조를 완전히 해부했어요. 협력업체 대표도 자신의 자료를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피해 업체들의 생생한 증언이 담겨 있었죠. 갑질 관련 증거는 50개 업체 분량입니다. 이 정도면 공정거래위원회 중징계감이죠. 통화 녹음 파일까지 있으니 완벽합니다. 전직 격리 직원 김경리도 마지막 자료를 건넸습니다.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핵심 정보들이었죠. 내부 고발용 자료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비리 내용들만 정리했어요. 회계장부 조작, 가짜 영수증 처리, 비자금 조성 과정까지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강태석은 모든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김민수조차 감탄할 만큼 완벽한 자료였죠. 형, 이 정도면 한 번에 끝장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완벽한 증거 자료는 처음 봅니다. 그래야지. 위선이가 내 딸을 건드린 대가를 확실히 치르게 해야 해. 반쪽짜리 복수는 의미가 없어. 강태석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칼을 빼든 그의 각오가 느껴졌죠. 내일 아침 9시에 검찰 제출, 동시에 국세청 신고, 오후 2시에 언론 브리핑이다. 모든 걸 동시에 터뜨리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3중 포위망이 완성된 것이죠. 우진그룹으로서는 피할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형, 혹시 우진그룹에서 미리 눈치채고 증거 인멸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김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을 거야. 동시다발적으로 터뜨리면 대응할 시간이 없어. 그게 핵심이거든. 강태석의 전략은 완벽했습니다. 상대방이 대응할 틈을 주지 않고 한 번에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죠. 그 시각 위선이는 자신의 저택에서 편안하게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일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른 채 말이죠. 그 청소부 영감이 우리한테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허세나 부리고 있는 거겠지. 며느리 하나 제대로 못 다루는 주제에. 위선이는 여전히 강태석을 우습게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우진그룹 본사도 평온했습니다. 임직원들은 내일부터 시작될 폭풍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야근하는 직원들은 일상적인 업무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석은 마지막으로 딸 할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수를 시작하기 전에 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딸아, 내일부터는 아무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정말 뭔가 하고 계신 거예요? 곧 알게 될 거다. 아버지가 누군지 말이야.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아버지, 위험한 일은 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으니까요. 위험한 건 아니야. 그냥 정의를 실현하는 것뿐이야.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지. 전화를 끊고 강태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이었거든요. 30년 전 청소부의 아들이었던 그가 이제는 대기업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이죠. 위선이, 내일 아침이 내 인생의 마지막 평온 시간이 될 거야. 내 딸을 모욕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주겠어. 강태석의 독백과 함께 복수의 마지막 밤이 깊어갔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고 이제 실행만 남았죠. 다음 날 아침 9시 서울중앙지검에는 우진그룹 관련 고발 자료가 접수됐습니다. 동시에 국세청에도 탈세 신고가 들어갔죠. 완벽하게 짜인 시나리오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담당 검사가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이고 완벽한 고발 자료는 처음 봤거든요.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누가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했죠? 고발인이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자료면 바로 수사에 착수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오전 10시 위선희는 평소처럼 고급 호텔 로비에서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제 며느리를 협박한 일을 자랑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죠. 위선희 회장 부인 맞으시죠? 네. 누구세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우진그룹 비자금 80억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선희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비자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했습니다. 비자금이 뭐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의혹은 사실입니까? 협력업체 갑질과 대금 지급 지연 문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위선희는 얼굴이 새파래졌죠.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잠깐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 결혼식에서 벌인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위선희는 가방으로 얼굴을 가리며 급하게 자리를 떴죠. 친구들도 당황해하며 따라 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우진그룹 본사에는 검찰과 국세청 공무원들이 동시에 들이닥쳤습니다. 대형 트럭 여러 대가 회사 앞에 정차했죠.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모든 직원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무슨 일입니까? 영장을 보여주세요. 공무원이 영장을 보여주자 우진그룹 임직원들은 경악했습니다. 검찰과 국세청이 동시에 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회계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압수합니다. 금고도 열어주세요. 현금과 귀금속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장실부터 격리부까지 모든 사무실이 뒤져졌습니다. 수십 명의 공무원들이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죠.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해하며 서로 수군거렸죠.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비자금이 뭔지 알아? 뉴스에서 그런 얘기 들었는데. 회장님은 어디 계시지? 이런 큰일이 났는데. 우진그룹 회장은 급하게 회사로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계좌가 동결되고 자산이 압류된 상태였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비자금 조성과 탈세 혐의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은 멍한 표정으로 자신의 사무실이 뒤져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오후 1시 언론에서는 속보가 나갔습니다. 모든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죠. 속보입니다. 중견기업 우진그룹이 비자금 조성과 탈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규모로 볼 때 2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비리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선희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 없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그때 남편인 우진그룹 회장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죠. 하루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여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뉴스에서 우리 얘기가 나오던데. 모르겠어. 갑자기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나왔는데 비자금이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 완전히 준비된 것 같더라고. 위선희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신경 쓰였던 그 사람 말이죠. 설마 그 청소부 영감이? 며느리 아버지 말이야.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회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죠. 그런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냥 우연의 일치일 거야. 하지만 위선희의 불안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며느리를 협박한 직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우연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거든요. 오후 3시 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위선희 개인에 대한 보도였죠. 우진그룹 회장 부인 위선희 씨가 며느리 결혼식에서 벌인 갑질 행위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혼식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까지 공개되며 위선희의 얼굴이 전국에 알려졌죠. 하객들이 찍은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청소부 딸을 며느리로 맞이할 수 없다며 신부의 뺨을 때린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네티즌들은 위선희의 행동에 분노했습니다. 댓글에는 비난이 쏟아졌죠. 위선희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저녁 6시 우진그룹 본사와 회장 자택에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자동차, 보석까지 모든 것이 압류됐죠. 이럴 수가 없어. 우리가 무너질 리 없어. 30년간 쌓아온 건데. 위선희가 절규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부와 권력이 하루 만에 사라진 것이죠. 그날 밤 뉴스에서는 우진그룹 몰락에 대한 특집 방송이 나왔습니다. 일개 중견기업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전문가들은 완벽한 증거 자료와 동시다발적인 수사가 결정적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정도로 체계적인 고발은 전문가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위선희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말이죠. 단순한 청소부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전국의 뉴스는 우진그룹 관련 속보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이 사건에 집중하고 있었죠. 우진그룹 회장 부인 위선희, 무릎 꿇고 공개 사과. 위선희는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오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화려했던 옷차림 대신 수수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청소부 딸을 며느리로 맞이해 모욕했던 제 잘못을 깊이 반성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충격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특히 결혼식에서 신부분의 뺨을 때린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었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앞으로 며느리분께 어떻게 사과하실 건가요? 직접 찾아뵙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뿐만 아니라 장인어른께도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혹시 장인어른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위선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야 강태석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추측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너무 잘못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위선이의 사과는 모든 방송사에서 생중계됐습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굴욕적인 사과를 하고 있었죠. 그 시각 하리는 신혼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우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아내의 마음이 더 걱정됐죠. 응, 괜찮아. 그냥 감정이 복잡해서. 어머님도 많이 힘드실 것 같아. 하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복잡했거든요. 분노와 동정이 교차했습니다. 우진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잘못이지만 가족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건 고통스러웠거든요. 여보, 우리 어머님께 찾아가 볼까? 이런 상황에서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할인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원망할 만도 한데 이런 마음을 가져주는 아내가 고마웠죠. 오후에 강태석이 딸을 찾아왔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아버지의 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었죠. 아버지. 할인이 아버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거든요. 고생 많았다, 딸아. 강태석이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한 아버지의 품속에서 할인은 한참을 울었죠. 아버지, 정말 아버지가 한 일이에요? 뉴스에서 나오는 그 일들 말이에요. 그래. 내가 모욕당하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어. 아버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할인은 아버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거든요. 결혼식에서의 굴욕, 협박, 전화, 모든 게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런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내 딸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아버지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강태석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복수를 완성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왔죠. 앞으로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마라. 넌 당당한 내 딸이다. 그 누구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내 아버지.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 거예요.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을 자신이 생겼거든요. 저녁에 우진이 장인어른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였죠.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그리고 이제는 다 끝난 일이야. 앞으로만 생각하자. 강태석은 사위를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화해할 시간이었거든요. 앞으로 할인이만 잘 챙겨주면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인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위선이가 직접 할인을 찾아왔습니다.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죠. 수척해진 얼굴에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할인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위선이가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며느리에게 이렇게 사과하는 것이 처음이었죠. 결혼식에서 너에게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제 깨달았어. 네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지도 몰랐고. 할인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시선 대신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죠. 어머님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저도 이해해요. 너가 이렇게 너그럽게 대해줘서 고마워. 앞으로는 정말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 너가 행복한 것이 우리 가족 모두의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어.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이 모두 풀리는 순간이었죠.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석은 딸과 함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와 둘만의 시간이었죠.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계속 고개 숙이고 살았을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 넌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 강태석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아버지의 손길이었죠. 아버지가 청소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너도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라.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 네, 아버지.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 거예요. 아버지의 딸답게요. 웨딩홀에서 시작된 굴욕은 이렇게 완벽한 복수로 마무리됐습니다. 강태석은 딸을 지켜냈고 하리는 당당한 며느리가 될 수 있었죠. 위선이도 이제는 진심으로 며느리를 아끼는 시어머니가 됐습니다. 때로는 큰 시련이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게 된 것이죠. 하리는 이제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준 강인함을 물려받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강태석은 다시 평범한 아버지로 돌아갔습니다. 딸을 지키는 일이 끝났으니 더 이상 복수의 칼을 들 필요가 없었거든요.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강태석은 그것을 완벽하게 해냈고 가족 모두가 행복을 되찾을 수 있었죠.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